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8월 8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뭔가 8월 8일 조금 이렇게 어감이 신기하죠. 0808. 오늘 일단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해보고요. 어제 제가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주봉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해서도 좀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보면요, 정말 그 묻지마 칼부림,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보면은 괜히 뒤돌아보게 되고요. 경원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좀 흉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까요. 아, 근데 이번 태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저희야 사무실에 있고 하다 보니까 별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근데 진짜 이번 태풍은 센 것 같아요. 보시면 나무가 뿌리채 뽑힌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힐 정도면 얼마나 센 거야? 나무가 뽑힌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나무가 얼마나, 뭐 뽑혀봤자 얼마나 뽑히겠어 했는데, 이 나무가 뽑혔답니다. 아니, 씨, 이 나무가 뽑혔답니다. 여러분, 태풍 중심, 이제, 태풍의 정말 눈이라고 보는 부분 있죠? 그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이고요. 그 정도 되면 남부가 뽑힌답니다. 저 정도면 나는 거의 태평양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초속이 30m고요. 비가 이번에 600mm가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라고 하면서 갖고 와봤어요. 그 중심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렇답니다. 씨, 보이세요? 여기 나무 보이십니까? 나무? 나무들 보십시오. 나무들. 이 지금 나무들 흔들리는 거. 이게 지금 저기 우산을 펴는 순간 날아갈 것 같은데요.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태풍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갖고 온 것도 있고, 그만큼 이번 태풍이 조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태풍을요, 이번 이름이 태풍 카눈인데요. 써보면 이렇게 태풍의 형제 어디에 와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현재 우리나라를 거의 중심을 관통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 태풍 정보를 더 보기를 누르면 이 현재 태풍이 경로까지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현재 태풍, 그리고 태풍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 이렇게 강타합니다. 중심부를 강타해요. 특히 서울을. 제가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강타하고요. 이렇게 보면 위성 영상으로도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보면은 현재 바람, 그리고 이 바람을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풍 카눈이라 치면 어떻게 가는지, 지금 태풍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심부로 가고 소멸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경쯤에 도착한다고 하고요. 진짜 강수량이 600mm까지 온대요. 우리가 보통 100mm, 200mm 정도만 와도 막 홍수 났다고 하는데 그거에 지금 세네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좀 피해 없으시길 좀 바라고요. 이번 태풍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도 조금은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좀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일단 비트코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요. 비트코인 주봉부터 좀 갈게요. 일단 전주봉은 양봉 떴습니다. 전주봉은 양봉이 떴고요. 사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하로 사실 자리를 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4주 연속으로 음봉이 떴었어요. 이 4주 연속으로 음봉이 떴었는데 지금 첫 양봉이 떴습니다. 이제부터 이 양봉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위로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가까지는 갈 거라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조정을 아직 2분의 1 지점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이제 조정을 받고 위로 천천히나마 횡보를 계속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주봉이 깨지지 않느냐 물어보시면 결국 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아니 4시간 봉만 보더라도요. 깔끔합니다. 보통 이 차트들을 볼 때 이때 조정 받았던 거 있죠. 이때가 이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바닥 형성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많이 본 차트죠. 양이 날아가는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쌍바닥 찍었고 또다시 왼쪽 오른쪽 만들었고요. 이제는 또 일봉을 다 흡수하고 차트를 아예 만들어서 상승으로 현재 돌파하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끝까지 받았고 또다시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려고 하겠죠. 주봉도 양봉이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저는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월봉으로도 보더라도 그때 말씀드렸던 삼각수렴, 그리고 이 삼각수렴상 이번 8월을 만약에 조정을 7월에 음봉 줬고
8월에 양봉 띄우면 9월 이후로는 저는 이 차트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상승을 턴해서 조정은 끝났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크게 가는 거라면 이게 지금 1대1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으로 봤을 때 이 길이만큼 이 길이가 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저가 기준으로는 2,100만 원, 그러니까 2,100만 고가 기준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 1,900만 원이 오른 거거든요. 1,9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조정 기준으로 봤을 때 1,900만 원이면 5,100만 원이 목표 타겟이 되는 거죠. 5,100만 원이면 여기이기 때문에 딱 여기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길이만큼 여기가 이렇게 1대1로 간다고 하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1대1로 간다고 하면 조정 1대1. 그러면 딱 목표 이 채널 라인에서 걸리는 딱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나왔던 저항 이게 흐름상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32K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위에는 얼마만큼 갈지는 이것처럼 지금 윗골이 영역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58하고 보면은 이제 1, 2, 3 좀 더 길어지는 파동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저점을 붕괴하는 장기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지금 여기서 이미 오파를 끝냈고 쌍바닥으로 마주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방향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저점에 붕괴되지 않고 채널 라인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라인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흐름상 계속 파동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점은 여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기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저는 하방을 보고 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보면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그때는 파동을 볼 것 같습니다. 파동을 볼 것 같고 태풍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이슈도 있었어요. 오전부터 보니까 그 MXC 거래소 관련해서도 나왔는데요. MXC 거래소에서 뭐 이슈가 터졌는데 뭐 그거는 뭐 다 탁월해서고요. 제가 쓰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은 페이팔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페이팔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일단 그 페이팔 맞습니다. 요 페이팔 맞고요. 일단 페이팔은요.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 머스크 형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 페이팔에서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시고 계신데 이게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달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달러에 고정돼서 설계된 암호화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호재인데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냐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팔이요. USD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일단은 PYDSD USD로 일단 발행을 발표했고요. 핀테크 업체다 보니까 이 핀테크에 대한 기업은 사실상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가장 실용성이 있는 그리고 실용적으로 현 생태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브라를 했던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리브라가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출시를 하려고 했지만 규제 우려 때문에 무산됐거든요. 근데 이 페이팔은 웹 3.0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결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설계됐다고 아예 호언장담하고 만들었어요. 이걸 결국 미 달러 등으로 상환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한 걸 봤을 때 현재 테더와 같이 교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달러, 페이팔 그리고 암호화폐가 손쉽게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요. 테더의 USDT하고 서클의 USDC, 바이낸스의 BUSD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들이요. 그 거래소마다의 핵심 주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을 때 알트코인을 판매했을 때 대금을 받는 게 우리는 원하잖아요. 페이팔은 그 자체의 거래 수단으로 받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결국 각 거래소들이 성공한 요인을 따져보면 각 거래소마다의 상징성 있는 코인이 있거든요. 페이팔이 그걸 지금 도입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페이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호재가 껴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페이팔은 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페이팔 나왔을 때 이거 왜 호재가 이렇게까지 껴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해서 오늘 좀 가져왔던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사실 그거보다 반감기 이슈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반감기하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에 대한 거래 대금이 계속 빠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난 영상에 다뤘는데요. 이런 장일수록 정말 코인 몇백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감기 하면요.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10만 달러까지 가는 근거가 뭐냐?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기준이 다 10만 달러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찾아봤는데 그걸 좀 정리했어요. 일단 대부분이 가장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반감기라는 게 호재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왜 호재냐면 결국 반감기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 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해시 비율로 인해서 블록 보상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굴자의 수익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반감기가 되면 어렵게 얻어내는 블록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요. BTC 채굴의 평균 운영 비용을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로 밀어내고 채굴 수익을 50%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하나를 캐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운영 비용이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남지도 않는데 그 이하로 팔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결국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갖고 있는 비중상 내가 채굴한 원가보다 낮은 이유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10만 달러가 간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블록스트림의 CEO인 아담 블랙이 있거든요. 아담 백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줄곧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이전 기록을 계속 깨뜨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담 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반감기 전에요. 백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백서. 여기서 항상 이름 듣는 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거든요. 근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요. 본인의 백서에서 인용한 사람이 별로 안 되는데 이 블록스트림의 CEO인 아담 맥을요. 인용을 했어요. 자신의 예측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이 결과에 돈을 걸 의향이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인용을 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 본인이 간다고 장담을 하는 거에 이 사람이 도박을 걸었어요. 베팅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고요.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이 CEO인 샘슨 모우라고요. 또 트위터이기도 하고요. 또 CEO이기도 한 사람이 10만 달러 간다는 거에 베팅을 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 그 반감기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래서 가져왔던 자료가 이건데 처음으로 시작됐던 반감기들의 표를 보면요. 처음 저점 대비 고가까지요. 584배가 뛰었고요. 그 두 번째 반감기 때는 92배가 떴습니다. 그 다음 반감기 때는요. 30배가 떴습니다. 그 다음 반감기 때가 7.7배였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반감기에 대한 배수가 줄어들고 있다. 감소 중이다. 감소. 왜냐면 처음에 584, 92, 30, 7.7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오는 반감기는 잘 보면 584, 92 마이너스로 보면 수익률이 엄청 깎인 거예요. 92에서 30이면 또다시 3번 깎였고 그러면 이번 반감기는 또 낮을 거 아니에요. 7.7배보다 더 낮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2배, 3배라고 할게요.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상승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상승폭이. 똑같은 얘기는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는데 저는 상승폭이 낮아지는 걸 보면서 주의 깊게 또 봤던 게 뭐냐면 각도였어요. 이 각도를 보면요. 지금 각도가 점점 상승폭이 낮아지다 보니까 옆으로 눕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여기 상승폭은 왜 이렇게 눕지 않고 더 높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승폭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는 상승폭은 사실 요거라기보다는 이거보다 낮은 거라고 하면 여기 현재 그거 보면 요렇게 돼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거잖아. 근데 현재 과거의 길어 보면 뭐 이렇게 안 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번 거는 요거보다 좀 아니면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럼 떡나이긴 한데 요렇게 뭐 좀 눕힐 수 있다. 결국 이론만 들어보면 채굴자의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거.
그 결과로 판단해 보면 판매가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BTC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 이 이유로 이제 오른다는 이유인데 너무 사실 근거가 찾아봐도 그냥 단순히 공통적인 건 그거거든요. 채굴량이 줄어든다. 그거 외에 명확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결국 2023년도 6월 22일에 1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전 주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약세 시장이 끝나고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희망적인 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84일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부터 현재 가격으로 보면 이게 몇 배일까요? 1000배가 넘을걸요? 왜냐하면 저점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원짜리를 100원으로 만들면 10배가 뛴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1000%일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지면서 무거워졌다는 논리인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도 3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리기에는 무겁다 보니까 상승률이 사실상 2배 기준으로 오르더라도 6천만 원이 되면 상승률에 대한 거는 낮아질 수 있을지언정 최초의 피자 2판이었던 가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몇만 프로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반감기에 대한 거는 저도 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트코인가 10만 달러를 간다. 이거는 사실 저도 감은 안 와요. 안 오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거에 확신을 갖고 베팅하는 사람까지 있다. 저는 이제 계속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그래 일단 32K부터 돌파하자. 32K부터 돌파하지 않았는데 지금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돌파를 안 했는데 만약에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 비율이라고 하면 여기인데 그래 딱 여기까지 그래 정말 윗꼬리 다 감안하고 여기까지 보자 딱 요 정도인 것 같고 지금 보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보일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사실상 떨어지면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때 바로 세력들이 올리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만드는 흐름이라고 하면 정말 베스트인 거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못 탔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걸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죠. 여기 그냥 강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타도요. 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알트들도 보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2분의 1 오지 않고 턴을 했잖아요. 저도 지금 리플로 보면요. 리플 지금 조정은 여기가 지금 마지막 선이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이상 떨어지면 리플은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리플이 만약 조정을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리플은 단기적이나마 올려서 차트를 만들고 그 다음 9월 봉에 대해서 한번 더 파도를 치는 방향으로 만들 것 같고요. 지금 알트들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차트를 잘 보면요. 후속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 보면 여기를 만들고 여기서 아래 꼬리 만들고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수한 지역들을 잘 보세요. 바로 여기서 사수를 했어요. 비트코인도 여기를 사수했고요. 특정 알트들도 현재 여기를 사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후행성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후행성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센티널 프로토콜도 제가 저번 달 차트를 보면 이번 달에 양봉 마감에는 윗꼬리 단 애들 이번 달에 한 번 더 간다고 하고 지금 갔죠. 지금 이 차트 보이시죠? 제가 이거 계속 차트 영상 찍으면서 넣었던 이더리움 차트예요. 진짜 영상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 흐름 있죠? 이 흐름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주봉에서 나온 답은 시간적으로 올려친다기보다는 시간적으로 횡보를 해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횡보 방향성으로 좀 잡으면서 투자자들을 타지 못하게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드는 방향으로 계속 흔들어 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뭐가 이제 고수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코인에서는요. 지금 너무 많은 수백 개의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요. 특정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50%, 70%, 80% 쓰는 게 차트를 내가 아무거나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이 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만 매매를 한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코인만 매매해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가를 넘었을 때 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가를 넘었을 때 눌림에만 터도 여러분들은 줄일 수 있고요. 정말 고수분들은요.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트레이더는 매수 매도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손절을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들어가고 나올 때를 확실히 알거나 아니면 적은 매매를 하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결국 정말 1년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상품을 아마 본인만의 무기로서 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영상 마지막 오늘 나온 거 정리해드리면서 드릴 테니까요. 이거 종목을 선정하는데 에너지를 쓰자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래 대금이 들어온 코인만 매매하자는 거,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적은 매매만 하자. 명심하시고요. 장 계속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영상 오늘 마지막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그 전에 다른 분 트레이더 분들 채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고 입장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장 많이 지루합니다. 아마 더 지루할 겁니다. 지루한 만큼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이진환이었습니다.